딩동딩동, 딩동딩동. 계속 울리는 인터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훨씬 넘어가고 있었다. 누구지, 이 밤중에. 근데 놀랍게도 친구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재수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흑흑흑.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 진정 좀 하시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나는 평소 재수 씨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타서 건네주었다. 이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집까지 왔을지 정말 궁금했다. 친구 녀석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며 내 팔에 매달려 자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을 했다. 재수 씨, 그게 정말이야. 동수가 정말 바람났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그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재수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얘기 좀 해봐. 한동안 거실에선 내 품에 안겨 울고 있는 그녀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도대체 친구 녀석이 바람 피우고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길래 그녀가 저토록 슬프게 우는지 정말 궁금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울음이 멈추고 그녀가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다. 7살이나 어린 여직원과 바람나서 출장을 핑계로 일주일간 베트남 여행까지 다녀왔단 소리는 나에게도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 뒤로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던 친구 녀석도 재수 씨가 채팅 어플로 홧김에 맞바람을 피웠고 이미 마음이 돌아선 재수 씨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방을 얻어 살게 되면서 이혼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재수 씨는 이혼하고 나서 더 젊게 사는 것 같네. 볼 때마다 이뻐지는 것 같아. 어머, 오빠가 여자한테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하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뻐서 이쁘다고 한 걸 가지고. 나 이혼하고 매일 운동 다녀서 좀 젊어진 것 같긴 해. 새벽마다 수영장 가고 시간 나면 요가도 다니고 외모에 따로 신경 쓰는 건 없는데 아무튼 오빠가 보기 좋다니깐 기분은 좋으네. 그럼 오빠, 내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 만날 거야. 하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그때부터다. 그녀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 안녕하세요. 올해 37살이고 여자라면 어릴 때부터 사죽을 못 쓰던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들 많은 곳만 찾아다니고 여자 없는 곳에서는 술 맛도 나질 않아. 남자들만 있을 땐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였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나이 30살이 넘어가자 하나 둘씩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했고 전성에 차지가 않는 건지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는 건지 아직까지 미혼인 상태입니다. 한 번은 친구 녀석들과 술 한잔 하다가 와이프와도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 녀석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친구 와이프가 우리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렸으니까 그녀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딴 세상 사람 같다거나 할까. 외모는 그저 그래도 왔고 하나만큼은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넘사벽이었다.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도 꾸준히 관리해서인지. 친구 와이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정도 자기 관리 잘하는 여성이라면 나도 결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매번 친구 녀석이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파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녀는 매번 내가 밤늦게 찾아가서 한 번쯤은 짜증 같은 거라도 낼 법도 한데 이제껏 싫은 소리,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잘 반겨줬어요. 왜냐하면 고지식한 남편과 있다가 나랑 한잔하면서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하고 재밌대요. 그리고 그녀도 엄청 술을 좋아하는 주당이라 만취한 상태로 친구 집에 가면 그녀의 술친구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도 왠지 재수 씨와의 술자리가 싫지 않았고 저도 은근 즐겼어요. 재수 씨는 제가 갈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소한 곱이 한가득 들어있는 곱창구이. 특히 친구 녀석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소문난 곱창집이었는데 고소한 풍미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간다는 소리에 딱히 말을 해놓지 않아도 그녀는 늘 술상을 펴놓고 안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곱창구이를 주문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이도 어린데 날 생각해주는 마음 씀씀이까지 갖췄으니 이뻐할 수밖에요. 술이 약한 친구 녀석은 잠깐 앉아있다가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뻗어버리기 일쑤였고 늘 친구 와이프랑 단둘이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 1년 차까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혼 3년 차부터는 너무 친해져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부부생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나누게 되었죠. 한 번은 재수 씨가 그러더군요. 오빠, 나 요즘 같아선 딴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재수 씨, 그게 무슨 뜻이야?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고. 나 요즘 외로워.
술에 취한 그녀는 취중진담인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외롭다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친구 녀석이 원래부터 무뚝뚝한 편인데 요즘은 권태기가 찾아왔는지 자기를 여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출산 후부터는 엄청 심각한 상태라고. 나 이대로 계속 살아야 돼. 결혼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녀가 한다는 말이 나도 오빠 같은 남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랑 너무 잘 맞잖아. 대화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말이야. 오빠 같은 사람. 나는 결혼 5년 차쯤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에게 권태를 느낄 수 있다면서 대충 마무리 짓고 술자리를 끝냈죠. 그날 일은 오랜 결혼 생활에 부부들이 겪는 사소한 불평불만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더니 친구 아내가 글쎄 요즘 유행하는 채팅앱을 통해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5살 연상 유부남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남자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심지어 그 중 3명과는 사귀기까지 했다네요. 물론 그 시작은 친구 녀석의 외도 때문에 비롯되긴 했지만요. 결국 친구 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3개월쯤 지났나 재수 씨가 저한테 자꾸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빠 뭐해? 시간 되면 나 술 한잔 사줘. 2번 정도는 요즘 많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댔는데 하루는 밤 9시가 넘어 술이 약간 취한 상태로 나랑 한잔하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냥 뒀다가는 사단이 나겠다 싶어 만나러 나갔는데 더 큰 사단이 나고 말았죠. 그녀는 작정을 하고 왔는지 날 보자마자 오빠 보고 싶었어 그러며 팔짱을 깊숙이 끼는데 자기는 술 마실 만큼 마시고 왔으니까 노래 부르고 싶다고 노래방에 가자는 겁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잔하다 보니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그녀가 안 된다, 안 돼 하면서도 이혼했으니까 이제 남남이지 뭐. 안 돼가 대로 바뀌었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뒤로 1년 가까이를 아무도 모르게 만나왔죠. 주로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고 웬만하면 집에서 데이트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화 다운 받아보고 그렇게 지내도 그녀는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살 어린 막둥이 남동생을 대학 다닐 때부터 5년 넘게 데리고 살았어요. 본가는 지방이었고 나 역시 서울의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린 나이에 독립을 했었기에 부모님이 일찌감치 제 명의로 29평형 아파트를 사주었으니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녀는 제 동생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나 없을 때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도 해놓고 저녁까지 차려놓기도 했고요. 동생이 그녀와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냈으니 어쩜 나보다 동생이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를 1년 가까이 교제했지만 친구의 전 아내이다 보니 성격도 잘 맞고 외모가 내 스타일이더라도 미래를 약속하거나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동생놈은 그녀를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잘 따랐어요. 하루는 동생놈이 그녀와 헤어진 줄도 모르고 형수랑 무슨 일 생겼어 연락이 통한대네. 그러대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하니깐 형은 여자 보는 눈이 없다. 그러니깐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지. 어디 가서 그런 여자 또 만날 수 있을 줄 아냐. 처음으로 동생한테 쓴소리를 들었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둘이 워낙에 친했던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 동생에게 여친이 생겼다고 소개시켜준다고 집으로 데려온다네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래요. 하지만 데려온 여자를 보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3년 전 친구와 이혼하고 나랑도 1년 가까이 만나왔던 동생이 형수라 부르던 여자였습니다. 동생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저 여자 형 친구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형과도 사귄 여자야. 정신 차려. 지금 제 정신이야. 동생이 한다는 말이 형한텐 정말 미안한데 그녀가 임신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아이를 가졌다고. 그녀는 나와 헤어지고 동생과 연락하고 지내면서 친구로 지내오다 6개월 전에 둘이서 한잔하다가 눈이 맞아 만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돌싱녀랑 사귄다고 말도 못하고 우선 저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데리고 온 거랍니다. 그녀가 자기랑 한사코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형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배불러 오기 전에 당장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네요. 이 집은 100%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거니깐 자기도 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요. 대신 형편 될 때까지만 작은 방에서 지내다가 최대한 빨리 이사 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 그녀를 안방으로 불러내
넌 나 만날 때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내 동생과 사귈 수 있냐니깐. 사랑은 변하는 거랍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 너무나도 황당한 소리만 해대서 일단 자리를 피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업보인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